은수정이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우리 민호 몫이 반으로 잘립니다. 고대치가 마른 침을 삼키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은수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는 세상에 없던 걸로 합시다. 손에 쥔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과 그 진실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같은 집 안에 있다면 과연 누가 먼저 결승선에 닿게 될까요? 한 발 앞서 가려던 욕심이 어떻게 제가 판 함정에 도로 걸려드는지 지금부터 그 하루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날 밤 늦게 고대치와 은수정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퀵으로 배달된 두툼한 봉투가 와 있었습니다. 검사기관의 이름이 또렷이 박힌 봉투였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물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봉투를 들고 곧장 거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뜯는 은수정의 손이 조급했습니다. 고대치가 그 곁에 바싹 붙어 종이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에 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종이에는 두 사람의 유전자 일치 여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정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강연자와 이영화 두 사람이 친자 관계라는 결과였습니다. 고대치와 은수정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은수정의 손에 쥔 종이가 작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슬픔도 놀라움도 아닌 전혀 다른 계산이 가장 먼저 굴러갔습니다. 강연자가 이영화의 잃어버린 딸로 공인되는 순간 고 회장이 남길 막대한 지분이 통째로 한쪽으로 갈라진다는 그림이었습니다. 효부로 거듭나며 그토록 공들여 지켜온 자리가 이 종이 한 장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라인 댄스에서 머리채까지 잡아가며 손에 넣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끝에 돌아온 답이 하필이면 가장 두려워하던 답이었습니다. 은수정은 거실을 몇 걸음 서성였습니다. 이 결과를 본 사람은 아직 자신과 남편뿐이었습니다. 강연자도 이영화도 정작 가장 깊이 얽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조차 모르는 진실을 부부가 가장 먼저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은수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르는 진실이라면 끝까지 모르게 만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은수정은 결과지를 한자 한자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어디 작은 글씨 하나라도 다르게 적혀 있지는 않을까? 몇 번이고 눈으로 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봐도 같은 답이었습니다. 은수정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강연자라는 이름 석자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라인 댄스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다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은수정은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화장대 옆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수정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입을 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당분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종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에게도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길을 정해야 했습니다. 자칫 일이 커지면 도리어 자신들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정은 고대치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에서 간밤에 함께 확인한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고대치는 무거운 얼굴로 의자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정이 말없이 결과지를 책상 위에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고대치의 시선이 종이 위를 더듬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서재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고대치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이거 정말 맞는 거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수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대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며칠 전 금고 앞에서 공이공사를 눌러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강연자의 생일이라는 그 숫자로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금고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는 뜻이라 스스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그 자위가 며칠 동안 고대치의 마음을 그나마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 결과는 그 위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고대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번은 안 열렸잖아. 그럼 아닌 거 아니었어? 은수정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여보, 종이가 이렇게 나왔잖아. 금고 비번이 무슨 소용이야. 고대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 숫자는 그 어떤 변명보다 명백했습니다. 은수정이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이건 덮어야 해. 이대로 알려지면 우리 민호가 받을 게 반토막나. 고대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은수정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당신만 입 다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고대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평생 딸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얼굴이 차례로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아들 민호의 몫이었습니다. 고대치는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두 사람의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은수정이 한결 또렷해진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일이야. 민호도 결이도 누구도 몰라야 해. 고대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째 결이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정은 그런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늘 허세 가득하던 남편이 이날만큼은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는 은수정의 손길은 처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고대치는 문득 아버지가 평생 찾던 그 딸을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발을 들인 이상 이제 물러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추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병실로 석권식을 불러들였습니다. 창가에 앉은 고강수의 얼굴에는 오랜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석권식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고강수가 천천히 손을 들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석권식이 자리에 앉자 고강수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서 실장 어디까지 왔나? 석권식이 품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프랑스로 입양됐다가 파양된 기록, 그 뒤 어린아이를 맡았던 식당 부부가 야반도주한 정황까지 오랜 추적이 마지막 한 줄을 남겨두고 좁혀져 있었습니다. 석권식이 또박또박 보고했습니다.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곧 한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고강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평생을 빚으로 안고 살아온 일이었습니다. 어린 연순을 불길에서 구해내고도 끝내 곁에 두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부부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데리러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이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강수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고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한 번은 보고 가야겠네. 석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강수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흉터를 무심코 매만졌습니다. 그 흉터는 한 사건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불길에서 끌어안고 나오던 그날의 뜨거움이 손등에 영영 새겨졌습니다. 고강수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흉터를 기억하게. 그 아이 다리에도 같은 흔적이 있을 걸세. 석권식이 묵묵히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리의 화상 흉터, 그것이 잃어버린 아이를 가려낼 결정적 표지였습니다. 석권식의 표정이 한층 굳어졌습니다. 고강수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 손에 이 흉터가 남은 날 그 아이도 같은 불길 속에 있었네. 그러니 그 아이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석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고강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강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급했습니다. 고강수가 석권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만 믿네. 석권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고강수는 다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진실을 향해 한쪽에서는 덮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끝까지 마주하려 했습니다. 두 길은 아직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이 어디서 부딪힐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은혜는 오랜만에 휴대폰 화면을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이영화의 휴대폰에 깔아두었던 사람찾기 어플이 자신의 화면에도 연동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어플을 깔아드리던 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진 이영화를 도와드리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위해 작은 친구 같은 프로그램을 넣어드렸던 날이었습니다. 조은혜는 무심코 그 어플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히 낯익은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이영화가 직접 입력해둔 잃어버린 딸의 인상착의였습니다. 헤어진 장소, 그 무렵의 나이, 그리고 한 장의 펜던트 사진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인상착의를 읽어 내려가는 손길이 어느 순간 느려졌습니다. 헤어진 장소라는 항목에 적힌 동네 이름이 눈에 익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동네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홀로 남겨졌던 그 놀이터가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조은혜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은혜의 손끝이 펜던트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물건이었습니다. 낡고 작은 펜던트의 모양이 어렴풋이 기억 한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영화가 이렇게 오랜 세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플을 처음 깔아드리던 날, 조은혜는 그저 외로운 노인을 도와드린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깊은 사연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은혜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은혜는 잠시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여러 펜던트 사진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의문은 작은 씨앗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조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도 자꾸 그 화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직은 그저 스쳐가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에 박힌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펜던트 사진을 손가락으로 키워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금빛 테두리, 그 안에 담긴 작은 얼굴. 어디선가 분명히 본 물건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회사에서였을까 아니면 집에서였을까. 기억은 안개 속처럼 흐릿했습니다. 조은혜는 결국 그 사진을 자기 휴대폰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화면을 끄면서 조은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 누굴 찾고 계셨구나. 그 한마디에는 묘한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아직 그 단서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결과지를 마주한 뒤 은수정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면 손에 쥔 결과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은수정은 두 가지 길을 떠올렸습니다. 첫째는 결과지를 위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치라고 나온 결과를 불일치로 바꿔놓으면 강연자가 친딸이 아닌 것처럼 꾸밀 수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거울 앞에서 입술을 매만지며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위조된 종이 한 장이면 모든 의심을 단숨에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 결과를 묻더라도 불일치라는 종이를 내밀면 그만이었습니다. 은수정은 고대치를 다시 불러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결과지를 아예 새로 만들자. 불일치로. 고대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위조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고대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게 보통 일이야. 그러면서도 고대치는 다른 길을 밀어붙였습니다.
차라리 검사 기관에서 원본을 통째로 빼돌리는 게 낫지. 고대치는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손을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원본만 없애버리면 애초에 그런 결과가 존재한 적도 없는 셈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은수정은 위조, 고대치는 원본 탈취, 두 갈래의 은폐가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쪽 다 해도.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하니까. 고대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계획을 맞물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진실을 막겠다는 마음만 같았을 뿐 손발이 완전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은수정은 위조 결과지를 만들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고대치는 검사기관 쪽에 줄을 대 보려 했습니다. 두 갈래의 은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고대치가 떠나기 전 은수정이 한 번 더 다짐을 받았습니다. 여보, 절대 서두르지 마. 괜히 일을 키우면 우리만 다쳐. 고대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위조니 탈취니 이게 다 들통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은수정이 차갑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야지.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이 새어나갈 틈은 늘어만 갔습니다. 은수정은 그 틈을 하나하나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정작 그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수정도 고대치도 자신들이 가장 신경 쓰지 않은 자리에서 진실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검사 결과지 한 장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 속에서, 그리고 오랜 추적의 마지막 한 줄에서 진실은 이미 또렷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이영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사람 찾기 어플에 새로운 단서가 올라왔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영화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노안 탓에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이영화는 화면을 멀리 떼었다 가까이 가져왔다 하며 글씨를 읽어보려 애썼습니다. 좀처럼 또렷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워보려 했지만 익숙지 않은 손놀림에 오히려 화면이 엉뚱하게 넘어갔습니다. 이영화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의 눈이 또 흐려서 원. 이영화는 안경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애가 깔아준 이 작은 어플이 이영화에게는 늘 다루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에 이영화는 틈만 나면 그 화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알림은 이렇게 흐린 눈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알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화면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영화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맨 딸의 흔적이 바로 그 화면 안에 있었는데도 흐릿한 눈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영화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알림을 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곁을 지나던 한 사람의 눈에 다치기 직전에 화면이 스쳤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코앞에서 한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영화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흐린 눈을 비비며 오늘도 딸을 떠올렸습니다. 헤어지던 날의 어린 손, 그 작은 온기를 이영화는 아직도 손끝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미처 데리러 가지 못한 죄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영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말은 거실의 빈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한 사람의 흐린 눈앞에서 한 번 더 비껴갔습니다. 그러나 비껴간 만큼 다른 손이 그 단서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막상 진실을 가장 절실히 바라는 사람이 그 진실을 가장 늦게 읽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날의 가장 안타까운 어긋남이었습니다. 이영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의 사진이 든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펜던트는 이영화에게 마지막 끈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어린 손에 쥐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영화는 펜던트를 가만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할미가 꼭 찾으마. 혼잣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펜던트의 사진이
어플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알아본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영아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위조 결과지를 만들어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만하면서도 입이 무거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은수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에게 조심스레 말을 흘렸습니다. 직접 위조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고 서류를 손볼 일이 있다는 식으로 에둘렀습니다. 그러나 일이 생각처럼 매끄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넌지시 운을 떼는 순간 상대가 눈치 빠르게 되물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서류를 그렇게 새로 만드시려고요? 검사 결과 같은 건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는데. 은수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칫하면 도리어 자신의 의도가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은수정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요. 별것 아니에요. 상대는 미심쩍은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은수정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발 앞서 가려다 도리어 꼬리를 밟힐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정은 한참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원본 결과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를 들고 다니다 누구 눈에라도 띄면 큰일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봉투가 비죽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수정은 다급한 마음에 결과지를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잠시만, 정말 잠시만 두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위조할 사람을 찾고 나면 곧 다시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수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잠깐인데 뭐. 누가 안방 서랍을 열겠어. 그러나 그 잠깐의 방치가 어떤 화를 부를지 은수정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장 허술한 자리에 두고 만 셈이었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발밑을 보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손이 도리어 그 진실을 위태로운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박자 앞서 가려던 마음이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헛디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서랍을 한 번 더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잠가둘까 하다가 괜히 표가 날까봐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망설임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 은수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은수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화장대 쪽을 향해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온 집안의 운명을 바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위조할 사람만 구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쉽게 덮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석권식은 식당 부부의 행적을 한 줄 한 줄 쫓아 나갔습니다. 야반도 주한 뒤 흩어진 흔적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권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주민기록과 옛 이웃들의 증언을 하나씩 맞춰 가던 끝에 한 가지 사실에 다다랐습니다. 어린 연순을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한 동네의 옛 놀이터 근처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석권식은 그 동네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딘가 귀에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니 그곳은 조은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였습니다. 강연자가 어린 딸을 잠시 놀이터에 두고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던 그 자리, 강연자의 오랜 트라우마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석권식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겹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석권식은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헤어진 장소, 그 무렵의 나이, 그리고 다리의 화상, 흉터라는 단서까지.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석권식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보고가 올라가는 순간 고강수가 평생 찾던 답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평온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석권식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단정도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석권식은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고강수에게 올라갈 보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톰 리네가 천천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 진실을 덮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진실이 차분하게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석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검도로 단련된 그의 마음도 쉽게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석권식은 그 동네를 직접 한번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옛 놀이터 근처를 직접 걸어보면 묻혀있던 단서가 떠오를지도 몰랐습니다. 석권식은 코트를 챙겨 입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강연자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이 그토록 찾던 딸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석권식은 그 짐작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은 한번 어긋나면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석권식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석권식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디디려 했습니다. 조은혜는 다시 어플을 열어 펜던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째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키워 자세히 보던 조은혜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펜던트를 어디서 봤는지 마침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연자의 방, 화장대 한 구석에서 본 적 있는 낡은 펜던트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조은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전 강연자의 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본 그 오래된 목걸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낡은 물건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영화가 찾는 딸의 펜던트와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은혜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플 속 사진과 자신이 기억하는 강연자의 펜던트. 아무리 봐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조은혜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펜던트가 어떻게 양쪽에 다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화면 속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양가의 일이 한 줄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영화가 그토록 찾던 딸,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강연자.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조은혜는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펜던트가 같다는 것만으로 무엇을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은혜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같은 직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이 모르는 큰 비밀이 두 집안 사이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조은혜는 그 직감을 혼자 안고 있기가 버거웠습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고결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누구보다 차분하게 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조은혜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속 불씨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강연자의 방을 한 번 더 떠올렸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낡은 펜던트. 어머니는 그것을 늘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도 그저 오래된 물건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어머니의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어머니 강연자가 평생 안고 살아온 어린 시절의 상처와 이영화가 평생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한 세월이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조은혜는 그 무게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결이 떠올랐습니다. 조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또렷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은혜의 눈빛에 조용한 결심이 어렸습니다. 고대치는 검사기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본 결과지를 통째로 빼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위조 같은 위험한 일도 필요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평소 알던 사람을 앞세워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돈을 쥐어주면 일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의뢰인 본인에게만 통지되게 돼 있습니다. 고대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지를 좀 막아달라는 거 아닌가. 담당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의뢰인 쪽으로 발송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손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대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결과지가 의뢰인 곧 은수정의 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원본을 빼돌린다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한 발 늦은 셈이었습니다. 고대치는 한참을 더 매달렸지만 담당자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의도만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고대치는 결국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고대치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대치를 보고 은수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원본 가져왔어요? 고대치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결과는 당신한테만 가게 돼 있다더라고. 은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야? 시간만 버렸잖아. 은수정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고대치도 발끈했습니다. 당신은 위조할 사람도 못 구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일이 막히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들통나면 어쩌려고요. 고대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함께 진실을 덮자고 손을 잡았지만 정작 그 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침착하게 좀 해. 고대치가 넥타이를 풀며 거칠게 받았습니다. 침착. 결과지가 이미 당신 손에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은수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본은 내가 잘 챙기고 있어. 이제 위조할 사람만 구하면 돼. 고대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위조도 위험해.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앉아 서로의 불안을 쏟아냈습니다. 막상 일을 버려놓고 보니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수정은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던 일이 손을 댈수록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를 막으려는 두 사람은 도리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조은혜는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고결에게 어플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봐줄래요?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고결이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영화가 입력해둔 잃어버린 딸의 인상착의가 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한 가지씩 짚어 나갔습니다. 헤어진 장소가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예요. 그리고 이 펜던트, 우리 엄마 방에서 본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고결의 시선이 화면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고결이었지만 이날따라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조은혜는 그 침묵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팀장님, 제가 너무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고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짧지만 묵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고결은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이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 찾던 딸, 조은혜 어머니의 펜던트, 그리고 같은 동네. 고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씨, 이건 두 집안의 일이 따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조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막연히 품었던 직감을 고결이 처음으로 말로 옮겨준 순간이었습니다. 조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할머니가 찾는 사람이 조은혜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고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결의 신중한 한마디에 조은혜는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혼자 안고 있던 짐을 함께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집안의 비밀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이제 둘 사이에 무게 있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고결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요. 신중하게요. 조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이영화가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짓던 그 쓸쓸한 표정의 까닭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고결은 조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죠? 조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그냥 옛날 물건이라고만 했어요. 고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괜히 어른들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은혜는 고결의 그 신중함이 고마웠습니다. 평소 말수는 적어도 이런 순간에는 누구보다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은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봐줘서요. 고결도 옅게 웃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앞으로도 같이 봐요. 그 한마디에 조은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진실의 한 자락을 함께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직감에 불과했지만 그 직감은 이제 둘 사이에서 점점 또렷한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위조할 사람을 구하느라 바삐 움직이다가 문득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원본 결과지를 다시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연 순간 은수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넣어둔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수정은 서랍을 뒤집다시피 헤집었습니다. 화장품과 잡동사니만 잔뜩 나올 뿐 그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은수정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온 집안의 운명을 쥔 그 종이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수정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및 옷장 협탁까지 닥치는 대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봉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결과지를 보았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은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사도우미를 불렀습니다. 혹시 화장대 서랍에서 봉투 하나 못 봤어요? 가사도우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 사모님. 아까 청소하다가 서류 같은 게 나와 있길래 다른 서류 뭉치랑 같이 정리해뒀는데요. 은수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가사도우미가 안내한 곳은 거실 한편의 서류함이었습니다. 은수정은 정신없이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다른 종이들 틈에 끼어있는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은수정은 봉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봉투는 뜯기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청소를 하다 무심코 치워두었을 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간신히 결과지를 되찾았지만 잠깐의 방치가 얼마나 아찔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모를 위험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물건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수정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신 이런 짓 안 해. 절대. 은수정은 이번에는 봉투를 자신만 아는 곳에 단단히 숨겼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자신 외에는 누구도 손대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봉투를 숨기고 나서도 은수정은 몇 번이나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가까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인기척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은수정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작 종이 한 장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이 가진 무게를 은수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결과지가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은수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혼잣말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슴을 쓸어내린 뒤에도 손끝의 떨림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을 허술하게 두었던 이날의 일은
은수정에게 두고두고 식은땀을 흘리게 만드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고민호는 회사 일로 잠시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부모의 다급한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재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민호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수정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지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니까요. 고대치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누가 들어. 고민호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지라니 무슨 결과지를 말하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만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고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문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은수정이 나오다가 고민호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은수정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민호야, 너 언제 왔니?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고민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분위기가 좀. 은수정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로 좀 골치 아픈 게 있어서 그래. 은수정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고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둘러대는 말투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답지 않았습니다. 고민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생겼습니다. 훅의 경합을 두고 동생 결의와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집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일이 굴러가고 있다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민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꾸 서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그토록 다급하게 숨기려는 그 결과지가 무엇일까? 고민호는 알 수 없는 무게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집안의 그림이 어딘가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민호의 마음에도 작은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호는 방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품에서 늘 지니고 다니는 반지 상자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승리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와중에도 집안의 이상한 기류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보고 굳어지던 표정. 분명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민호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의 몫을 가장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숨기는 일이라면 결국 자신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고민호는 반지 상자를 다시 품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훅의 경합도 서승리와의 일도 모두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집안 깊은 곳에서 자라는 이 정체 모를 불안이 가장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고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석권식은 고강수에게 올릴 마지막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추적의 끝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석권식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정리해 나갔습니다. 프랑스로 입양됐다가 파양된 기록, 그 뒤 어린아이를 맡았던 식당 부부의 행적, 야반도주한 시기와 정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에 남은 화상 흉터라는 결정적 식별 표지까지.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마침내 한 줄로 꿰어졌습니다. 석권식은 펜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회장에게 전해지는 순간 평생의 한이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족의 평온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석권식은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고강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권식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는가? 석권식이 정중히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정리가 끝났습니다. 고강수의 손이 보고서를 향해 뻗었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고강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양과 파양의 기록을 지나 식당 부부의 행적을 지나 다리에 화상 흉터라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고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흉터는 자신이 불길에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나오다 함께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고강수는 보고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석권식도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안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고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드디어 찾는 건가? 석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고강수는 손등의 화상 흉터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흉터에 담긴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린 손을 놓치고 평생 가슴에 묻어온 죄책감이 이제 풀릴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자신에게 이 마지막 숙제가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고강수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서 실장,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권식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보아 평범하게 잘 살아온 분 같습니다. 그 말에 고강수의 얼굴에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온 죄책감이 그 한마디에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고강수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강수가 나직이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신중하게 해주게. 괜히 그 사람 삶을 흔들고 싶진 않아. 석권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고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이 병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고강수는 오래전 어린 손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고강수의 주름진 얼굴 위로 오랜 그리움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조은혜와 고결은 다시 만나 어플에 남은 단서를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헤어진 장소였습니다. 어플에 적힌 그 자리가 두 사람 모두 잘 아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은혜가 화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놀이터. 제가 어릴 때 엄마랑 헤어졌던 데예요. 고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결도 그 놀이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과 맞닿은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외할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저를 거기 잠깐 두고 가셨대요. 그게 엄마한테 평생 상처로 남았고요. 고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잃어버린 딸도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요. 조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놀이터, 같은 헤어짐.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또렷한 겹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연자가 평생 안고 살아온 어린 시절의 상처와 이영화가 평생 그리워한 잃어버린 딸. 어쩌면 그 두 그리움이 같은 자리에서 시작됐을지도 몰랐습니다. 조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정말로 두 분이 조은혜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고결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가능성이었습니다. 함부로 입에 담기에는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감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짙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진실을 어떻게 두 어른께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은혜씨, 우리 조금만 더 확인해봐요.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만약 아니면 두 분 다 상처받으실 테니까요. 조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결의 그 신중함이 이 순간 가장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놀이터의 이름이 두 집안의 오랜 그리움을 하나로 잇는 끈처럼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진 그날, 홀로 놀이터 그네에 앉아 한참을 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영화가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 놀이터였다니. 조은혜는 그 우연이 도무지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조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세상이 참 이상하죠. 이렇게 멀리 돌아서 다시 한자리로 모이는겨. 고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어져 있던 건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그리움이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직감은 이제 거의 확신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짙어질수록 두 사람의 어깨에 얹힌 책임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은수정은 마침내 위조 결과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불일치로 꾸민 종이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은수정은 그 종이를 들고 이영화 앞에 내밀 작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다고 하면 강연자가 친딸이 아니라는 결론이 설 터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을 단숨에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영화의 거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위조 결과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수정은 애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영화가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영화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 찾기 어플에 새 단서가 떴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영화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흐린 눈으로는 화면이 또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영화가 마침 거실로 들어서던 고결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결아, 이것 좀 읽어다오. 할미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구나. 고결이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은수정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위조 결과지를 내밀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하필 이 순간에 어플 단서가 화면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은수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 단서가 자신이 덮으려는 진실과 맞닿아 있다면 위조 결과지를 내미는 일은 도리어 화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차마 종이를 내밀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영화는 고결이 화면을 읽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은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위조 시도가 결정적 순간에 발이 묶인 것이었습니다. 은수정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결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위조 결과지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발 앞서 진실을 덮으려던 계획이 정작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어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수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막으려던 진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거실 안에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영화가 다시 고결을 재촉했습니다. 결아, 뭐라고 적혀있니? 할미가 궁금해서 그래. 고결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입을 뗐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찬찬히 읽어볼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은수정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고결이 그 단서를 끝까지 읽으면 자신이 그토록 덮으려던 진실의 한 자락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어떻게든 자리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보시고 일단 차라도 한잔하시는 게. 은수정이 끼어들었지만 이영화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게 더 급해. 우리 결이가 읽어준다잖아. 은수정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칫 더 채근하면 도리어 의심을 살 판이었습니다. 은수정은 손에 쥔 종이를 슬그머니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위조 결과지를 내밀 타이밍은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결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짜놓은 계획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고결은 이영화가 건넨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이영화가 직접 입력해둔 잃어버린 딸의 인상착의가 떠 있었습니다. 고결의 시선이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갔습니다. 헤어진 무렵의 나이, 그때의 모습, 그리고 다리에 남은 화상 흉터라는 특징까지. 고결의 손이 어느 순간 굳었습니다. 화면에 적힌 인상착의가 자신이 아는 강연자의 모습과 하나하나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고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연자의 다리에 오래된 흉터가 있다는 것을 고결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쑤신다며 가끔 다리를 매만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흉터가 어플 속 단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결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읽어달라던 이영화가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화면에 적힌 사람이 어쩌면 할머니가 평생 찾던 바로 그 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조은혜의 어머니 강연자였습니다. 고결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까?
고결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사 결과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이영화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어플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영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아, 뭐라고 적혀 있니? 새 소식이 왔다는 것 같은데. 고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로 할머니의 가슴에 헛된 희망이나 상처를 안길 수는 없었습니다. 고결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단서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제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영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결이가 봐주니 든든하구나. 그 말에 고결의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딸을 그리워한 할머니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결은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은혜와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놀이터, 다리의 흉터, 그리고 펜던트. 이제 어플에 단서까지 더해지자 조각들이 거의 빈틈없이 맞물렸습니다. 고결은 강연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따뜻하게 자신을 챙겨주던 그 어머님이 어쩌면 할머니가 평생 찾던 바로 그 딸일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분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일이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곁에 앉은 이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할머니의 옆모습이 유난히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고결은 그 마음을 함부로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라면 가장 따뜻한 방법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고결은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전할지가 이제 고결 앞에 놓인 가장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한편 은수정은 거실 한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아찔해졌습니다. 고결이 읽어 내려가는 어플 단서가 자신이 손에 쥔 위조 결과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수정은 불일치로 꾸민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강연자가 친딸이 아니라는 결론을 세우려는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어플 속 단서들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장소, 다리의 화상 흉터, 그 모든 것이 강연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위조 결과지를 내밀었다가 어플 단서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은수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종이가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빌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덮는 데만 골몰한 나머지 정작 진실이 새어나갈 또 다른 통로를 까맣게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자신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어플이었습니다. 은수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장 먼저 덮으려던 진실이 정작 자신이 방치한 어플과 추적 속에서 이미 또렷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이 그토록 머리채를 잡아가며 손에 넣은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막으려던 일이 전혀 다른 곳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정은 가방 속 위조 결과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를 내미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던 계략이 도리어 스스로 판 함정에 걸려든 셈이었습니다. 은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발 앞서 가려던 욕심이 결국 가장 큰 허점을 만들었습니다. 은수정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 일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은 이미 여러 갈래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모든 갈래를 한 사람의 손으로 막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은수정은 복도 벽에 기대어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토록 공들여 만든 위조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이는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밀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은수정은 지난 며칠을 돌아보았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지를 숨기고 위조할 사람을 찾던 그 모든 발걸음. 그렇게 한 발 앞서 가려고 애썼는데 정작 진실은 자신이 손도 대지 않은 곳에서 더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어플 하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발 앞서 가려던 욕심이 결국 가장 큰 허점을 만들었습니다. 은수정의 얼굴 위로 처음 보는 막막함이 어렸습니다. 고결과 조은혜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모은 단서를 차분히 맞춰보았습니다. 어플에 담긴 이영화의 단서, 그리고 석권식이 진행해온 오랜 추적. 놀랍게도 두 갈래가 같은 결론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놀이터, 다리의 화상 흉터, 그 무렵의 나이까지. 모든 단서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은혜의 어머니 강연자였습니다. 조은혜와 고결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비밀이 사실은 한 줄기였음을 누구보다 먼저 직감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럼 정말로 할머니가 찾던 분이 우리 엄마일 수도 있는 거네요. 고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져요. 조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평생 딸을 그리워한 이영화. 두 사람이 사실은 한 핏줄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은혜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결이 조은혜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은혜씨, 우리 같이 천천히 풀어가요. 두 분이 다치지 않게요. 조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쪽에서는 은수정이 그 진실을 덮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폐는 이미 한 박자 늦어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결과지를 위조하던 그 모든 발걸음보다 작은 어플 하나와 오랜 추적이 더 빨랐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 발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거 어쩌면 두 분보다 먼저 알게 된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고결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이건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조은혜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이랑 같이라서 다행이에요. 고결도 옅게 웃었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라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 끝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아무리 분주해도 이미 여러 갈래로 흘러나온 진실을 모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결과지를 위조하던 그 모든 발걸음보다 작은 어플 하나와 오랜 추적이 더 빨랐습니다. 한 박자 앞서 가려던 은폐는 도리어 한 박자 늦어 있었습니다. 고결과 조은혜는 그 진실의 첫 자락을 손에 쥔 채 다가올 날들을 가만히 헤아렸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무겁지만 따뜻한 책임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고대치와 은수정이 함께 받아든 검사 결과지 한 장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이야기들이 이 한 장으로 모입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마음과 그 진실을 덮으려는 마음이 한자리에서 부딪힙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은 가리려 하고 한쪽은 마주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어긋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은수정이 강연자의 머리카락을 손에 넣은 자리를 먼저 떠올려 봅니다. 라인댄스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던 그 다툼입니다. 그날의 손짓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은수정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자가 이영화의 잃어버린 딸인지 가려낼 단서를 손에 쥐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수정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까닭을 들여다봅니다. 은수정은 고대치의 아내이자 고민호와 고결의 어머니입니다. 강수그룹 회장 고강수가 남길 막대한 지분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고 회장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로는 더 그렇습니다. 효부로 거듭나며 그 자리를 지키려 애써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강연자가 이영화의 친딸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이 남길 몫이 통째로 한쪽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은수정에게는 가장 두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을 손에 넣는 일에 그토록 매달렸습니다. 적대 관계가 된 강연자를 향한 미움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재산을 향한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은수정의 이 계산은 다음 이야기에 큰 줄기를 미리 깔아둡니다. 결과지가 손에 들어온 순간 은수정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놀라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진실을 덮을까? 그 궁리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수정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수정의 머리채 다툼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 짚어둡니다. 그날 은수정은 박순분에게 도리어 역공을 당했습니다. 강연자의 손녀뻘 중마고우인 함초롱의 할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넣은 머리카락은 그렇게 험한 자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은수정에게는 그만큼 절실한 단서였다는 뜻입니다. 한 올의 머리카락에 그토록 큰 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은수정이라는 인물의 결이 드러납니다. 은수정은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이자 한때 자기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 회장의 유원장 지분 앞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표부로 거듭나며 자리를 지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 두 얼굴이 머리카락 한 올을 손에 넣는 이 장면에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미움과 셈법이 뒤엉킨 손길입니다. 고대치의 마음도 함께 살펴봅니다. 고대치는 강연자의 생일 0204로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금고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고대치는 한 가지 위안에 기대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으니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위안이 고대치에게 얼마나 절실했는지 짚어봅니다. 고대치는 고광수의 외아들이지만 차기 후계자 자리를 자신해온 사람입니다. 후계자 레이스가 선언된 뒤로 불만이 큽니다. 그런 고대치에게 숨겨진 딸의 존재는 자기 자식의 몫을 깎아내릴 위협입니다. 금고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위협을 잠시 밀어내주는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와 친자 관계는 애초에 다른 문제입니다. 비밀번호가 강연자의 생일과 다르다고 해서 강연자가 친딸이 아니라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고대치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검사 결과지가 등장하면 고대치의 위안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위 글씨는 금고 비밀번호 같은 우회로가 아닙니다. 가장 곱고 명백한 답입니다. 고대치가 기대온 방패가 종이장처럼 얇았다는 사실이 결과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무너짐이 고대치를 은수정의 은폐 계획에 끌어들이는 길목이 됩니다. 고대치와 은수정이 부부로서 어떻게 엮여 있는지도 봅니다. 고대치는 아내를 크리스탈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허세 가득하고 권위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 앞에서는 아내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작아지는 순간입니다. 은수정이 중심을 잡고 고대치가 그 뒤를 따라가는 구도입니다. 이 구도가 왜 위태로운지 짚어둡니다.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아들 고민호의 몫을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두고는 마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중을 외치고 다른 사람은 다른 길을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같은 진실을 막겠다는 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어긋남이 두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자리를 봅니다. 조은혜가 이영화의 휴대폰에 깔아드린 사람 찾기 어플입니다. 이 작은 어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조은혜가 길에서 쓰러진 이영화를 도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위해 조은혜는 작은 친구 같은 프로그램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날 조은혜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외로운 어른을 도와드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깊은 사연이 담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영화는 그 어플에 잃어버린 딸의 인상착의를 하나하나 입력해 두었습니다. 헤어진 장소, 그 무렵의 나이, 그리고 낡은 펜던트 사진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이 어플이 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지 짚어봅니다. 이영화가 잃어버린 딸은 어린 연순입니다. 헤어진 장소로 적힌 동네가 공교롭게도 조은혜가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입니다. 조은혜가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홀로 남겨졌던 그 놀이터 근처입니다. 강연자의 오랜 상처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겹침이 다음 이야기의 흐름을 끌어갑니다. 조은혜가 무심코 어플을 열어보는 순간 작은 의문이 가슴에 박힙니다. 펜던트 사진이 어디선가 본 듯한 물건이라는 느낌입니다. 그 의문은 작은 씨앗처럼 자랍니다. 은수정과 고대치가 종이 한 장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진실은 이 어플 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막으려는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펜던트라는 물건이 왜 그토록 무거운지 짚어봅니다. 이영화에게 그 펜던트는 잃어버린 딸과 이어진 마지막 끈입니다. 헤어지던 날 어린 손에 쥐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어플 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조은혜의 눈에는 그 사진이 강연자의 방에서 본 낡은 목걸이와 닮은 물건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조은혜라는 인물의 자리도 함께 봅니다. 조은혜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를 빼앗기고 고군분투해온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눈을 가졌습니다. 노인용 친구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답게 어른의 외로움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따뜻함과 예리함이 이 영화의 사연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자리로 조은혜를 데려갑니다. 이 흐름이 다음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봅니다. 조은혜가 어머니 강연자의 펜던트를 떠올리는 순간 두 집안의 일이 한 줄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자랍니다. 그러나 조은혜는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펜던트가 같다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중함이 오히려 직감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길은 서건식이 걷고 있습니다. 서건식은 강수그룹 비서실장이자 고강수의 오른팔입니다. 입이 무겁고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고강수는 오래전부터 서건식에게 잃어버린 딸을 찾으라는 비밀 임무를 맡겨왔습니다. 서건식이 그동안 밟아온 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어린 연수는 프랑스로 입양됐다가 파양됐습니다. 그 뒤 어린아이를 맡았던 식당 부부가 야반도주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서건식은 그 흩어진 흔적을 한 줄 한 줄 쫓아왔습니다. 오래된 기록과 옛 이웃들의 증언을 맞춰가며 이제 마지막 한 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추적이 왜 이번 이야기에서 무게를 갖는지 봅니다. 고강수는 평생 이 일을 빚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어린 연순을 불길에서 구해내고도 끝내 곁에 두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고강수의 손등에는 그날의 화상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불길 속에서 입은 흔적이 연순의 다리에도 화상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아이를 가려낼 결정적 표지입니다. 서건식의 신중함도 함께 짚어둡니다. 서건식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단정도 미뤄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건식의 추적은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한 줄이 채워지는 순간 고강수가 평생 찾던 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덮으려는 쪽과 마주하려는 쪽이 어디서 부딪힐지 그 길목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서건식의 추적이 향하는 자리에 한 가지 묘한 겹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한 동네의 옛 놀이터 근처라는 기록입니다. 그곳은 강연자가 어린 딸을 잠시 두고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조은혜의 어플 속 단서가 가리키는 동네와도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이 결국 같은 한 점을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겹침이 왜 마음을 졸이게 하는지 봅니다. 서건식은 고대치 조성준과 더불어 오랜 고교 동창입니다. 조성준은 강연자의 남편이자 지금은 강수토권 비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서건식이 좇는 그 아이가 친구 조성준의 아내일 수 있다는 그림이 서건식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건식은 더더욱 입을 다물고 마지막 확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섭니다. 이제 두 갈래의 손길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한쪽에는 은수정과 고대치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조은혜와 서건식 그리고 고강수가 있습니다. 두 갈래는 같은 진실을 향하지만 마음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은수정과 고대치의 손길은 진실을 덮으려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자꾸 헛돕니다. 은수정의 셈법과 고대치의 셈법이 완전히 맞물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졌어도 일이 막히면 서로를 탓하기 쉬운 사이입니다. 진실을 덮자고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편의 손길은 조용하지만 차분합니다. 조은혜의 직감, 서건식의 추적, 고강수의 오랜 그리움이 한 곳을 향합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지만 그 길은 흔들림 없이 진실로 다가섭니다. 종이 위에만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손길들이 보여줍니다. 두 갈래의 차이를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덮으려는 쪽은 손이 분주할수록 발밑을 보지 못합니다. 욕심이 앞서면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진실을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도리어 올려놓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마주하려는 쪽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장면 한 장면을 신중히 맞춰갑니다. 그 차분함이 결국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대비가 이 드라마가 오래 그려온 마음의 결과 다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음과 그것을 막으려는 마음은 결국 같은 사실 앞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쪽은 두려움에 쫓기고 한쪽은 그리움에 이끌립니다. 두려움은 분주하나 흩어지고 그리움은 더디나 단단합니다. 그 결의 차이가 이번 이야기의 가장 깊은 속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어긋남도 짚어둡니다. 정작 진실을 가장 절실히 바라는 사람이 가장 늦게 그 진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흐린 눈으로 어플 화면을 들여다보지만 작은 글씨를 좀처럼 읽어내지 못합니다. 평생 찾아 헤맨 딸의 흔적이 바로 그 화면 안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강연자 본인 역시 흉터의 진짜 유래도 자신이 누구의 딸일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어긋남이 다음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입니다. 덮으려는 손은 분주하고 진실은 엉뚱한 자리에서 자라고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가 한자리에서 맞물릴 때 이야기는 가장 큰 파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누가 먼저 결승선에 닿을지 그 긴장이 다음 흐름을 떠받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 곁에 선 두 사람을 봅니다. 고민호와 고결입니다. 두 사람은 후계 경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에서는 다른 자리에서 진실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고민호의 자리를 먼저 짚습니다. 고민호는 부모가 무언가를 다급하게 숨기는 기류를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머니 은수정이 자신의 몫을 누구보다 챙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고민호는 잘 압니다. 그런 어머니가 숨기는 일이라면 결국 자신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승리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와중에도 집안의 이상한 기류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결의 자리는 또 다릅니다. 고결은 좋은 애와 마음을 나눈 사이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누구보다 차분하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애가 품은 직감을 처음으로 말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고결입니다. 두 집안의 일이 따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직감을 고결은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고결의 신중함이 왜 중요한지 봅니다. 고결은 할머니 이영화가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모습을 곁에서 보아온 손주입니다.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짓던 그 쓸쓸한 표정의 까닭을 이제 조금씩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결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결과 좋은 애가 함께 선 자리도 짚어둡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이입니다. 좋은 애가 혼자 안고 있던 무거운 직감을 고결과 나누는 장면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말수 적은 고결이 좋은 애 앞에서만은 말이 길어지고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함께 보자는 그 한마디가 두 집안의 비밀을 둘이 함께 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대목이 왜 뭉클한지 봅니다. 고결은 이영화와 혈연으로 이어진 손주가 아닙니다. 친아버지 한순철을 잃고 말을 잃었던 아이를 고강수가 거두어 키운 인연입니다. 그런 고결이 할머니의 오랜 그리움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립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합니다. 두 형제의 이 자리가 다음 이야기에 또 다른 불씨를 심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부모와 진실에 다가서는 자식이 한 집안에 있습니다. 후계 경합이라는 큰 줄기 아래 가족의 비밀이라는 더 깊은 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두 줄기가 언젠가 부딪힐 때 강수그룹 안에서 가장 큰 흔들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예감이 다음 흐름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 결과지 한 장을 둘러싼 마음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손에 넣던 은수정의 셈법, 금고에 기댄 고대치에 위한 좋은 애가 깔아들인 어플 서건식의 추적까지 짚었습니다. 같은 진실을 두고 한쪽은 덮으려 하고 한쪽은 마주하려 합니다. 덮으려는 손은 분주하나 자꾸 어긋나고 마주하려는 손은 조용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긋남이 다음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종이 한 장에 매달린 사람과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해 가는 사람이 같은 집안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자리에 닿을지 그 긴장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두 갈래의 손길이 어디서 부딪힐지 함께 천천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